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노동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 날 있었고,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지난주는 거래 일수가 3일뿐이 안 되는 굉장히 짧은 한 주였었는데요. 연휴 기간, 그래도 미 증시가 애플의 힘에 의해서 또 테슬라의 반등과 또 블라드 총리의 이 비교적 비둘기적인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이 더해지면서 미 증시가 금요일날 2%가 넘게 상승을 해준 덕에 주말은 그래도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월요일날 당연히 미 증시가 급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에는 1% 내외로 갭 상승이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사실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관망을 하는 게 저는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래요.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단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투자의 영역에서 보기에는 조금만 더 참으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종목을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또 지금 들어가게 되면 2, 3주를 기다려야 되며, 또 오히려 종목이 반등이 나와도 물타다가 보면은 본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즉 명분과 상승을 하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데, 명분은 말 그대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 측면에서 혹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종목의 현재의 위치와 이 상황 등등을 고려한 명분을 말하는 거고, 동력이라 하면 항상 증시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연료가 빵빵해야 장기간 레이스를 할 수 있는데, 국내 증시 최근 지난주만 하더라도 연휴를 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시장이 또 갭 상승을 하게 되면, 끌어올리게 된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대폭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시장의 동력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대외적인 상황이 약간 좀 불안한 부분도 있죠. 러시아의 이 곡물 협상도 5월 18일에다가 5월 18일, 5월 19일 G7 회의,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행정명령을 아직 발동하지 않은 가운데, 그러한 불협화음과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든지 지난번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바닥은요, 또 종목의 바닥은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또 그거를 다 맞춰낸다라는 거는 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언저리, 추측, 예상, 그 다음에 대응을 위한 전략 정도는 짜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멘텀이 없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가격적 메리트를 가졌을 때 비로소 시장은 자연스럽게 악재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적 매력을 가지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2차 전지 매력적이고 정말로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기차 시장의 확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에게 많은 확신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확신이 올라가기 전에 들었으면 참 좋으나 비싼 구간에서 떨어질 때 들고 있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버티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기다려서 싸게 사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겠다라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11일 목요일이죠. 시장의 변고점은 에코프로에 달려 있고, 특히 이제 MSCI 반기 리뷰가
이제 나올 텐데 편입 여부가 아마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또한 에코프로 주가와 지수 상관관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며요. 오늘도 여실없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오늘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코스닥 150 업종이 많이 빠졌고 2차전지 섹터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사실 상승 종목 수는 좀 많았는데 그냥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인지라 네, 좀 애매한 부분도 오늘 상당수 시장에 느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5월 11일 그 시점부터 조금 지수는 안정권으로 저는 접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짜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지수로만 놓고 보면요, 뭐 시가 갭 상승 이후에 흔히 말하는 쓰리봉을 딱 만들어 놓고 계속 빠졌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타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그냥 현 상태 유지만 하는 수급이다 보니까 뭐 대량의 코스피 수급이어도 오늘 네이버 정도만 의미 있게 좀 올라갔을 뿐 나머지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가 지속적으로 매도와 공매도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좀 못 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참 재밌는 게 이 고객예탁금이 완전히 고무줄 같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또 신용 잔고가 20조 2천억에서 지금 18조 9천억인데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딱 4거래일 동안 1조 3천억이 지금 빠졌는데요. 이게 이제 단기간에 2, 3조 빠져버리면 또 이 또한 신용바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사이 해외 증시는 애플의 호실적과 문제되고 있는 금융주들의 강한 반등과 함께 여기에 메파 연준 블라드의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과 인상을 동시에 논의할 것이다 라는 발언, 즉 어찌 보면 첫 번째 금리 동결 논의가 시작했다라는 점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국내 증시 시작은 당연히 좋게 시작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사실 생각보다 갭도 많이 뜨지는 못한 흐름이었어요. 왜? MSCI EM 코리아 지수는 1.7%가 상승을 했고 야간 선물도 그 정도 했는데 사실 당일이 됐을 때 시장이 그렇게 갭을 못 띄우고 출발을 했다라는 것부터 의심을 하고 오늘 시장을 좀 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예 장 전부터 회원님들한테도 동력이 없다 말 그대로 동력이 없는 시장이다, 그로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게 시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해치 종목만 오늘 올라가는 시장이 돼버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해치 종목만 올라가는 시장이 돼버린 거고 나머지 섹터는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나왔었죠. 네, 자, 이어서 시장이 강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니뭐니 해도 시장 환경이 받쳐줘야 되고 명분이 생겨야 됩니다. 4월까지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린 주인공은 당연히 에코프로며 그 에코프로는 자회사들의 엄청난 성장세에 힘입어 엄청난 상승을 이어왔는데 최근 탄산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근데 수산화 리튬 선물 가격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하락폭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는데 그 기대감이 빠져버리니까 단기간에 또 밀리는 현상이 에코프로에서 일부 발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말 그대로 시장의 대장주가 상승해야 될 명분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금융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부분이 정강 후약 확률을 아주 높여놨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명분만큼 중요한 게 돈입니다. 최근 시장을 잘 관찰하셨다면 거래대금의 급감을 눈치챘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야 뭐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오늘은 연휴가 없으니 거래대금이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말이죠, 거래대금은 더 떨어진다. 이게 관망 심리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최근에 떨어질 때마다 대기 매수세가 다 물려버린 건 아닌지,
혹은 시장 메이저나 생각 있는 큰 손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줄어드는구나 해석이 저는 됩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이번 주 11일 MSCI 리뷰 및 옵션 선물 만기가 있죠.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면 개별 주식 선물인데 이제 뭐 하방 베팅을 많이 쳤을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는 하방이 없기 때문에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군들 이제 만기 이후에 또 대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일 날이 시장의 변곡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나비처럼 날아서 볼처럼 우리가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쏘기 위한 총알을 아껴놓고 최대한 지키는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매를 하더라도요, 비중을 줄여서 하는 게 좀 저는 좋아 보이네요. 어느덧 제가 이 소리를 한 지가 4월 18일부터 10일이 지났습니다. 통상 지수의 조정은 일주에 끝나지 않고 길면 4에서 5주, 짧으면 3주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바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 수 없다.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바닥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신용융자의 바닥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6월, 7월 경에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할 텐데요.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고 첫 동결은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 시장을 아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명분이 있냐 없냐, 가장 중요한 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갭상승 이후 각 섹터마다 뭐 한두 종목,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로봇의 SPG라든지 뭐 정도 좀 버티는 모습을 제외하면 뭐 거기에 이제 뭐 OLED 관련해서 이 자동차 이슈가 좀 있었죠. 벤츠에서도 OLED를 채택하기 위해서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와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 등이 이제 뭐 라운텍이나 선익 시스템을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오늘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설탕 가격 11년 만에 신고가가 대한제당을 끌어올리면서 쭉 이쪽으로 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외교관 간의 주먹질 등이 시황의 지진한과 만나서 뭐 반작용이 강하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간에 해지를 했던 페라이트는 돈이 갈 수 없는 구조라 금일 급락이 좀 나와버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마 하한가가 나올까라고 했는데 좀 삼화전자에서 하한가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이제 시간에가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기 시간에 상한가를 만들고 삼화전자도 시간에 하한가가 풀렸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간 외를 제가 체크를 안 해놔서 뭐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장 간단하게 보면은 시장이 올라와도 이런 구간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가 0.7%에서 오전에 좀 올라오다가 전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못 갔습니다. 지수로 보면요, 이 며칠간의 저점을 지켜주는 구간을 깨고 내려오거나 그 다음에 이때 만들었던 추세를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M파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M파동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 적어도 음봉이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좀 긴장을 하고 좀 보고 싶고요. 저는 지수적으로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목은 해치성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대형주부터 좀 볼게요.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다 빼버리고 먼저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지난주에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살짝 매매는 좀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시가부터 좀 봤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던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대형주가 가끔씩 이런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할 때는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못 봤던 것 같네요. 오늘 SK이노베이션도 꽤 강하게 좀 올라왔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종목군들 한번 쭉 돌려보면은 뭐 대형주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얘도 깨고 내려오고 있죠. 일단 이 자리를 깨고 뭐 엔벨로프 구간이라든지 내려올 때까지 좀 지켜보면서 2차전지 전체적으로 낙폭을 축소하는 구간에서 다 같이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요.
쌍봉을 만들고 쌍별을 단 다음에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파동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때 돌파를 한 자리가 62만 원인데요. 62만 원인데 이 62만 원이 깨지면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구도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제일 좋은 점은 이 구간에서 옆으로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다가 그 힘을 모아서 돌파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보다 좀 더 약하죠. 돈이 들어왔던 자리들 항상 보면은 이런 구간들까지 열어놓고 일단 봐야 되는데 항상 돌파했던 자리가 주요 지지 구간이 됩니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낙폭을 키우거나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의미 있는 자리는 22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22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얘도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면 하단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요, 누가 봐도요, 헤드앤숄더가 나왔네요. 깨지면 크게 깨지는 게 코스모 신소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뭐 빠져봐야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빠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고 뭐 이런 자리들 내려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빠지면은 뭐 분할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강했던 삼화전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망치 생각을 만들고 목요일날 시간 외에 하한가를 보냈다 다시 올렸다 했었는데 상따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살려주고 나서 하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의미 있게 자기 할 거는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매매는 좀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재미는 막 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 반등폭을 먹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종목이 반등폭이 이게 이렇게 해도 한 7%씩은 나와서 이 구간에도 그래서 뭐 군데군데 매매는 좀 하고 마감을 좀 했고요. 한 3번 정도 들어갔는데 핫다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핫다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상승률이 매우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 매우 기대됐는데 시간을 보니까 삼화 전기가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 내일장은 얘가 갭을 뜨고 나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음봉을 만들고 밀려서 삼화전자도 다시 한번 뜨고 강하게 밀어버렸으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뭐 위에서 이렇게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매매 원칙이라든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지만은 내려오는 종목군들은 뭘 생각을 하고 봐야 되냐면 이 종목이 내가 샀을 때 예를 들어서 낙주라는 거 이게 낙주의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볼게요. 이 초급등을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떨어질 때 흔히 그 반등을 먹기 위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해야죠. 이 반등이 보통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뭐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면 이 반등의 폭이 한 15%도 나오고요. 뭐 못해도 최소 10%는 나오고 뭐 잘 나오게 되면 한 20%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 반등의 폭을 먹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 그 유리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저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사서 내려왔는데 몽땅 사버려 가지고 여기서 한 10% 15% 빠졌다 치자고요. 10%가 빠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10%.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마이너스 10%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10 한 4%, 15%가 올라오는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 나는 마이너스 10%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본전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플러스 15%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본전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은 경험이 없으면 비중 확 줄여가지고 대응하고 경험이 있으면 알아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구간 의미 있는 자리를 딱 선정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차트를 놓고
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자리라든지 그런 구간에서 딱 한 번 해서 비중 조절 잘하면 충분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에 좀 올라버려서 원래 오늘 방송 계획 자체도 이 종목분들 좀 급락을 하면 어떻게 함께 공유를 해서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봤었던 부분인데요. 자, 오늘 보면은 상신전자가 좀 더 셌죠. 상신전자 좀 세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살짝 매매했었는데 오전에 세길래 삼화전자는 아래서 얘는 이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짧게 이제 한 5%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쪽에서 좀 놀았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아마 지켜봐야 되겠죠. 거래대금 대장은 유니온 머티리얼즈인데 지금 히토류도 엮여 있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즈까지 해가지고 네 종목 안에서 종목을 지켜보는 게 저는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모그린텍은 좀 번외로 좀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거래대금 좀 많이 터쳐놔서 내일장 이 종목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자,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설탕 종목이었습니다. 설탕주들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었는데 시가 갭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안 봤더니 시가부터 뭐 불이 나게 올라가 버렸네요. 시가부터 불이 나게 좀 올라가서 아예 손을 좀 못했던 종목이고요. 내일장 아마 이 종목이 약상가가 저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상을 좀 풀었던 부분도 있고 해지 테마에서 페라이트로 또 옮겨가게 되면 약상한가 흐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 약상한가 매매로 좀 전환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됐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 네이버를 좀 물려서 있었던 종목인지라 좀 올라와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싸게 팔았네요. 20만 2천원에 매도를 했더니 20만 2천원에 매도를 했더니 많이 올라가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종목은 잡아놓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던 거는 뭐 최종적으로 오늘 다 팔았던 종목인데요. 좀 오래 들고 있었는데 수익은 수익인데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대형 우량주라 뭐 의미 있는 가격에서 이제 깨지는 않았고요. 저점을 깨지는 않은 상태에서 갭 메우기 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강하게 오늘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좀 계속 끌고 가기는 좀 부담이 돼서 좀 종목을 줄였었고요. 자, 그 밖에 이 사료 곡물 쪽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사료 종목들은 이 대장주가 너무 자주 바뀌는 모습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한일사료가 대장이고 어느 날은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이고 이런 모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내일 보긴 할 건데 의미있게 매매는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고요. 이쪽 안에서는요. 자, 그리고 인성정보 지금 시간의 하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시간의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상한가에 들어가고 오늘도 거래대금을 꽤 많이 터뜨려 놓은 상태에서 이 회사에서 중요한 공시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보온처에 수주를 한 건 맞는데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거를 아직은 확정 지을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면은 한번 이 종목은 봐볼 것 같아요. 한가가 이제 이 상가 라인 정도 근처에서 봐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 이 종목 좀 떨어지면 봐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워낙에 개별 종목 장세가 굉장히 좀 심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장세가 워낙 심하게 되는 것 같고 오늘 일단 1200억이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시세를 유지를 시켰었죠. 누군가는 아마 이 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태에서 물려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파락을 세게 하고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또 들어올림이 어떠한 액션이 저는 좀 취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봐도
될만 하고요. 오늘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좀 밀렸었는데 이 종목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만들었고 한 근 1년 만에 최대 거래 대금과 거래량 박스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밀려서 올라가는 흐름 정도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로봇 섹터 사실 좀 더 밀려주면 좋겠는데 로봇 섹터가 이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을 약간 돌려세우는 느낌도 제법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SPG라든지 이런 게 더블 바닥을 만들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안 죽고 큰 틀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라운텍도 연 이틀 급등을 하면서 단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놨는데 이 종목도 밀리는지 여부 흐름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시장 보면서 느낀 점이 참 최근에 바이오니아도 보면 이 신용이 9%가 넘습니다. 와, 신용이 높은 종목군들이 떨어질 때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는구나 좀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종목을 보시면서 신용 잔고가 높은지 안 높은지 이것도 조금 요즘 시장에서는 일부 체크가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왜?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세게 떨어지고 신용이 높으면은 단기 급락할 때 좀 세게 급락을 맞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좀 시장에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적인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과정이 저는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장 좀 답답하고 좀 까다롭고 어려운 시장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또 이번 주 잘 버티시면 아마 5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하는 시점부터는 그 아껴둔 총알이 좋은 수익에 미천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